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익명 처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저희 업체 주관적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사건 반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친구 부부를 이제 집들이에 초대를 했는데, 그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이 여자를 친구 남편이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집들이에 이제 이 피해자 당사자도 이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이제 친구 부부를, 이 여자가 자기 친구의 남편과 함께 이제 친구 남편을 이제 집들이에 초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마셨나 봐요. 술을 마셨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술이 약한가 봐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과, 그러니까 이 신고자의 남편과 그 신고자의 친구,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서, 부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뭘 사러 나갔는지 나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친구 남편이 혼자 남아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친구 남편이 이제 옆으로 와서 이제 몸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는 이 신고자를 성추행을 한 사건인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친구와 이 신고자의 남편도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둘이서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 잠깐 이제 그 성추행을 했던 남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또 이 신고자의 친구와 신고자의 남편은 또 둘이서 또 다정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 뭐 그쪽으로 문을 열고 둘이서만 들어가는 장면이 또 찍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친구의 남편이 또 거기서 성추행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날에 남편이 이제 그 홈캠이라고 하는가, 홈캠에 집에 이제 CCTV,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 잡히는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녹화된 그 장면이 다 녹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거를 지우려다가 깜빡했는지 놔둔 상태였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확인하게 된 이제 신고자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친구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친구는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난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사과부터 무작정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신고자는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친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사실상 뜯어보면은 사실 이 여자분 신고를 한 당사자 이분을 빼놓고는 세 명이 다 어떻게 보면 한 통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너무 아니 뭘 사러 나갈 것 같으면은 둘이서 부부끼리 같이 나간다든가 한 명만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 정상적인데, 거기서 이제 친구의 남편과 함께 뭘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다용도실이나 이런 데를 둘이서 좁은 공간에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뭘 했는지는 모르죠. 알 수 없는데 일단 뭐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거를 그 친구의 남편도 봤지만 그거를 모른 척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신고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모종의 관계를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묵인을 했다기보다 그런 거를 즐기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친구하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친구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 여자분이 이제 의뢰인인데, 이제 자기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살고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제 친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제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예전에 연애할 때부터 이제 같이 만나고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100% 믿고 있었는 거죠. 근데 이 둘은, 남편과 친구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계속 그런 모종의 관계를 이어왔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일단 뭐, 처음에 의뢰인이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남편이 요즘 행동이 이상하다. 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뭐,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안에 들어보면은 메시지 보내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밑에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담배 피우러 가고 이러면, 사실 보통 평소 때 같으면 10분 이내로 올라오고 이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30분, 1시간씩도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의뢰를 해왔는데, 확실한 뭐 심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해온 상태죠. 근데 어 내용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이 바깥에서 뭐 멀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거의 뭐 첫날부터 누군가를 만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누군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의뢰인은 내 친구다. 근데 그 친구하고 오늘 안 그래도 뭐 그 친구한테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뭐 알고 있었구나, 뭐 이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둘이 사이가 뭐 아무리 뭐 그냥 털없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뭐 좀 이상한 미묘한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이제 좀 내연 관계일 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분한테 괜한 의심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한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만남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전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3, 4일 동안에 뭐 하루 빼고는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첫날도 그랬는데 커피 한 잔 하고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커피를 한 잔 하고 뭐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한 잔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저 뭐 유원지 같은데 주차장에 구석진데 차를 대놓고 또 거기서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했죠. 첫날은 그거를 전달을 했는데 뭐 뭐 우리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뭐 서로 뭐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와, 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살펴봤죠. 근데 3일째인가 4일째 되던 날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그 빌라로 남편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갔는데 이제 남편이 가가지고 그 빌라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마트에 편의점에 술하고 뭐 이런저런 먹을 거리를 사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도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는 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뭐 그 전전날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 거는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또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걸 잘 둘러댔겠죠. 그러니까 납득이 되니까 이제 넘어갔는데 그 뒤로 이제 연속으로 며칠 동안 만나버리고 그리고 친구 집까지 드나들고 또 거기서 술 한잔 먹고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의뢰인한테는 전화 통화로 뭐 회사 직원하고 간단하게 한잔 하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를 만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이제 의뢰인도 확실히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뭐 화가 나도 조금만 누르고 참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몇 분 안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 현장에 내가 가면 안 되겠느냐.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 버릴까봐 조금 내키진 않았지만은 본인이 그렇게까지 원하고 하길래 그러면 좋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당분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손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이제 너무 화가 나고 하니까 눈가도 촉촉한 게 이제 막 감정을 엄청 억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렸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눈으로 확인한 건 없지 않느냐. 뭐 거짓말을 했더라도 뭔가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 같으면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뭐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부부 둘 모두 아는 친구기 때문에 이제 부부 문제 서로 간에 말 못할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을 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뭐 말을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다고 일말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참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친구분 같으면은 이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느냐. 확인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진정이 안 돼서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감정을 억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 집 이제 공동 현관부터 이제 집 방문 이제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죠. 저는 이제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입구까지 따라 들어가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대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밑에 이제 계단 있는 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서 말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방에서 이제 알몸으로 정말로 그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온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리조차도 못 듣고 안에서 이제 그 관계에 열중을 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문을 탁 여니까 이제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이게 빼박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최소한 자기가 이제 의뢰인이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녹음은 해라. 녹음은 하면서 녹음은 하면서 들어가라. 이렇게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발뺌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관계 중이었다가 이런 정황들이 생생하게 이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제 막 따지고 되니까 이 남편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제 친구는 그냥 입을 닫았답니다. 그냥 묵묵부답 대답도 안 했답니다. 근데 남편은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심했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네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평소에 얼마나 무시를 했냐? 근데 네 친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뭐 내 심경을 토로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자들은 바람나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제가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바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뭐 평범한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가 엄청 가정을 꾸리고 나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졌을 때 내가 돈을 좀 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남자들은 그에 따른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많이 갖다 주는데 내가 밖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정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그런 말을 내뱉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옛날 이야기라면은 뭐 하지만은 뭐 진부한 영화 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이제 뭐 학생 시절 때부터 이제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 뒤에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이제 뭐 공부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 남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디 뭐 재수 삼수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갔다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판검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와 진짜 은혜를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사실. 근데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여자친구가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표는 안 내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이제 내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이 중심축이 됐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키를 쥐었을 때는 이 그에 따른 보상 심리 그에 따른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바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결국에는 뭐 할 말이 없죠.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뻔뻔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뭐 이 법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뭐 외도나 뭐 바람 피는 부부들을 많이 봐왔지만은 가장 이게 불편하고 가장 힘든 케이스인 게 서로 나도 아는 지인, 가족, 가족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람 피는 상대가 가족인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뭐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충격도 굉장히 크고 충격도 굉장히 크지만 또 상처도 엄청 받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상 금기라 하는 게 또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데서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뭐 흔하게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생각,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친구하고 인연도 끊고, 그리고 뭐 그 친구는 주변에 이제 소문도 다 나버렸죠. 거기다가 남편하고는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뭐 그냥 바람이 난 것 같으면은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남편에 대해 증오심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혼은 그냥 협의 이혼으로 그냥 깔끔하게 뭐 원하는 조건 뭐 시부모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개도 못 들고 그 집안에서 뭐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를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상간녀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음, 뭐 잘 처리가 됐는데, 이게 뭐 상간녀 소송은 뭐 따로 증거고 뭐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제대로 그냥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다가 이제 그렇게 절친한 친구 같으면은 집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고 이런 친구인데 이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뭐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조금 뭐 도덕적으로나 뭐 사회통념적으로나 조금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의 남편과 바람이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법원에서도 많이 안 좋게 보는지 뭐 보상치를 최대로 해가지고 뭐 보상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정말로 근데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실 뭐 뒤에 한동안 뭐 일을 다 처리하고도 한동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로 뭐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그런 어린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뭐 이런 상황까지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업체에 의뢰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의뢰할지 말지 결정보다는 가볍게 그냥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그 자체로 뭐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벼운 일 같으면은 그냥 뭐 크게 돈 들일 필요도 없이 이제 그냥 상담 한번 받으면서 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면은 분명히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뭐 하나라도 저희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